다음은 이제 권한의 핵심부를 공략하는 영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이제 권한의 핵심부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영업 활동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조직적인 영업 활동 사례요. KT라는 기업 잘 아시죠?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있었을 때 KT를 상대로 해가지고 영업을 했었던 사례인데, 참고로 이제 사업부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KT는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교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 국내 영업 사업부 내에 B2B 영업 전담 조직이 이제 2005년도에 생기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이 B2B 영업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IT 제품, 그 중에서도 주로 PC를 취급하는 조직이 뭐 금융, 공공, 유통 등 단위 조직에서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전담 조직이 생기면서 사원에서부터 임원 레벨까지 이 KT라고 하는 고객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방위 영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몸담았던 서버를 영업하는 조직에서 해당 고객사 내에 네트워크 사업부의 이제 임원진,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가지고 타 사업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소개를 받게 된 것이죠. 이제 소위 말하면 크로스 세일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때 이제 삼성에서 취급했었던 PC라든지 DMFP는 이제 디지털 복합기를 말하는데, 이런 그 PC나 DMFP 등의 제한 영업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. 이를 이제 제품 단위의 오퍼링 영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, 삼성의 약점인 영역을 이제 강점 영역으로 라인업화 시켜가지고 권한의 핵심부에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. 즉, 삼성의 이제 약점인 서버 제품에다가 강점이자 전략 제품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PC와 이제 DMFP를 이제 접목을 하게 됨으로써 권한의 핵심부에 보다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직적인 영업 사례하고 반대되는 소위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불리우는 개인 영업 사례를 통해서 권한의 핵심부를 노크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의 전작인 프로미스라는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혀드린 바가 있는데요. 협상이라고 하는 교육 상품을 맨땅에 헤딩하기로 제안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약 1,300여 개사가 넘는 잠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8,500여 통에 달하는 텔레프로스펙팅, 그러니까 콜드콜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콜드콜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장의 미니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장의 미니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콜드콜링을 시도하는 거죠. 이때 이제 이메일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권한의 핵심부에 노크를 하려면 정확한 그 타겟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그 영업 기법 중에 하나는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해당 잠재 고객의 영업 조직의 컨택 포인트들을 소개받는 거예요. 대체적으로 영업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, 혹은 연결을 해달라 그러면 저항감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저를 고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해당 영업 조직 내에 컨택 포인트들을 찾아서 솔직하게 나의 뜻을 전달을 한 다음에 세일즈 프로포즈를 영양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다 줍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면 키맨이 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자 라인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분들의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나 전화번호를 입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장의 미니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,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정보들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미니 기획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잠재 고객사의 홈페이지를 좀 사차치 좀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
잠재 고객사 내에 애뉴얼 리포트들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애뉴얼 리포트들 뭐 10년치, 뭐 5년치 이렇게 있어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읽다 보면은 정말로 그들의 어떤 그 고민거리들을 알 수가 있고 어디를 터치를 해야지만이 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. 또 이제 그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 있잖아요. 이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거의 얻을 수가 있잖아요. 뭐 꼭 주식을 할 때만 쓰는 게 공시 사이트가 아니니까 그런 공시 정보 사이트들을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이제 기타 뭐 채용 정보 사이트들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근에 채용 이슈들을 보면 그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, 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그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. 그래서 가장 최신의 그 따끈따끈한 애뉴얼 증권사 리포트죠.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이런 부분들 정보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양질의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솔루션과 연계되어 있는 한 장의 미니 기획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고 콜드콜링을 통해서 만남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브리핑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권한의 핵심부를 어떻게 녹화할 것이냐,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에 관한 영업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